퀸즈과학고가 뉴욕주 최우수 공립학교에 선정됐습니다. 맨해튼 여성 연쇄 폭행범이 체포됐습니다. 백악관이 연이은 대학가의 불법 반이스라엘 시위에 대한 공권력 투입을 시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틱톡 금지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4일 수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퀸즈 과학고가 스타이븐슨 고등학교를 제치고 올해 뉴욕주 최우수 공립학교에 선정됐습니다.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가 발표한 2024년 전국 공립고등학교 순위에 따르면 퀸즈의 요크 칼리지 보속 퀸즈 과학고가 전국 25위, 뉴욕주 1위에 선정됐습니다. 또 줄곧 뉴욕주 1위를 기록했던 스타이브슨트고는 전국 공립교 중 26위, 뉴욕주에선 2위를 기록했고 시티 칼리지 수학과학 엔지니어링 고교가 전국 36위, 뉴욕주에서는 3위에 올랐습니다. 뉴욕주 4위는 브롱스 과학고로 전국 37위, 뉴욕주 5위는 스태튼 아일랜드 과학고로 전국 50위였으며 퀸즈의 타운젠트 해리스 고교는 뉴욕주 9위, 전국 78위를 기록했습니다. 롱아일랜드에서는 제리코 하이스쿨이 뉴욕주 11위, 전국 114위에 올랐습니다. 또 뉴저지주에서는 맘머스 카운티 소재 하이테크놀리지 고교가 전국 24위, 뉴저지주에서 1위를 기록했고 에리슨 아카데미 마그넷이 뉴저지주 2위, 전국 42위였습니다. 특히 한인 학생이 많이 재학 중인 버겐 아카데미는 뉴저지주에서 4위, 전국 62위에 랭크됐습니다. 맨해튼 일대에서 발생한 여성 대상 연쇄 묻지마 폭행 사건이 최근 틱톡에서 화제가 된 가운데 경찰은 어제 폭행범 중 한 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23일 뉴욕시경에 따르면 브롱스 거주 31세 남성 다콰 남스테드는 이날 자정께 최소 7건의 증오범죄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그는 7건의 증오범죄 미수 혐의와 7건의 가중 괴롭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암스테드는 맨해튼 일대에서 연쇄적으로 발생한 여성 상대 묻지마 폭행의 범인 중 한 명으로 지목돼 공개 수배됐습니다. 그는 4월 17일 오전 10시 30분경 워싱턴 스퀘어 파크를 걷던 뉴욕대 학교의 27세 관리자에게 $1를 요구, 없다고 하자 폭행했습니다. 지난 2일에도 38세 피해자에게 $1를 요구한 후 없다고 하자 뒤통수를 가격했고 5일에는 5분 간격으로 두 여성 피해자의 얼굴을 이유 없이 주먹으로 때리고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암스테드는 지난 2021년 경범죄로 체포된 이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맨해튼 여성 연쇄 폭행 사건의 추가 용의자들을 계속해서 수배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갈등이 미국 대학의 위기로 번지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미국 대학에서 과열되고 있는 폭력 시위는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학이 수업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미 전역의 대학 캠퍼스에서 벌어지고 있는 친팔레스타인 시위 및 반유대주의 시위에 대해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모든 미국민들의 평화적 시위 권리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시위는 많은 지역사회에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며 폭력과 신체적인 위협, 증오, 반유대주의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으며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백악관이 이처럼 불법 시위에 대한 공권력 투입을 시사한 가운데 맨해튼 컬럼비아대 학생들의 시위에 주 방위군을 투입하라는 일부 공화당 의원의 요구에 대해서는 뉴욕 주지사가 결정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편 컬럼비아 대학이 어제 대면 수업을 모두 중단하고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한 것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대한 실수라며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용기를 내 학교를 열어야 한다며 학교를 닫는 것은 굴복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 마이크 존슨 연방하원 의장은 컬럼비아대를 방문해 유대인 학생들을 만났으며
어제는 민주공화 소속 연방하원 의원들이 잇따라 학교를 방문해 시위 자제를 호소했습니다. 중국 쇼폰 플랫폼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 매각을 강제하는 법안이 의회를 통과한 데 이어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해 즉시 발효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중국계 기업 바이트댄스의 자사 동영상 플랫폼 틱톡을 강제 매각하도록 하는 패키지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어제 발의 50일 만에 미국 의회를 통과한 데 이어 오늘 대통령의 최종 서명을 받아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에 따라 바이트댄스는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이번 금지령은 700만 개의 기업을 파괴하고 1억 7천만 명의 미국인을 침묵시킬 것이라며 법정 소송을 준비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한편 바이트댄스는 270일 내로 틱톡 미국 사업부를 매각해야 하며 만약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앱스토어에서 틱톡 판매가 전면 금지됩니다. 한인 유명 화장품 업체 K가디언스가 제1회 마더스데이 글짓기 대회를 실시합니다. K가디언스가 오는 5월 마더스데이를 맞아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소재로 글짓기 대회를 실시합니다. 글의 형식은 시와 수필, 생활 속 꽁트 등 분야를 구분하지 않고 응모할 수 있으며 분량은 400자 내외입니다. 응모 마감은 5월 10일까지이며 21일 입상자를 발표합니다. 최미경 K가디언스 회장은 어머니를 떠올리면 누구나 아련한 그리움이 있다며 누구나 한 번씩 느꼈을 감정에 대한 글을 모아보고자 한다며 한인들의 많은 응모를 부탁했습니다. 또한 이번 글짓기 대회와 더불어 K가디언스는 5월 12일까지 마더스데이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그리움 5종 세트를 구매하면 한 세트를 더 드리고 피부색에 맞춰 자연스러운 커버력이 강점인 매직 커버 쿠션을 무료로 증정합니다. 최미경 회장은 이번 이벤트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자사의 제품을 체험해봤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40대 제 모습이 그리웠어요. 네, 60대, 70대, 80대 되신 분들도 젊은 날의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때를 생각하신다면 정말 그리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의 나를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리워졌어요. 나한테 선물도 선물이지만은 제 얼굴에 맞는 이런 피부가 한 10명이라면 5명은 제 피부 같은 피부일 거예요. 네, 센시티브하고요. 그리고 또 아무나 화장품도 쓸 수 없고요. 그런 분들, 아무나 쓸 수 있는 화장품과 아무나 쓸 수 없는 화장품은 분명히 달라요. 그래서 제가 개발한 이 K가디언스는 순수한 식물성이에요. 네, 비건 제품인데다가 이제 쓰시면은 피부가 정말 젊은 나이로 돌아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리움이라는 거를 개발을 한 거죠. 네. 제1회 마더스데이 글짓기 대회 응모는 K가디언스 매장 또는 우편, 이메일 등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1등 1명에게는 1,000불 상당의 상품, 2등 2명에게는 500불 상당의 상품, 모든 참가자들에게 소정의 상품이 지급됩니다. 한국 제조업의 미국 투자가 미동부 지역으로 집중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항만터미널과 물류창고 등 인프라를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발간한 미국 공급망 재편에 따른 수출입 물류 변화와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미국 투자는 2019년 158억 달러에서 2023년 277억 달러로 4년 만에 1.8배 급증했습니다. 특히 대규모 설비 투자와 완제품, 기자재, 물류 등을 동반하는 한국 제조업의 동부 지역 투자 비중이 2014년 55.6%에 그쳤지만 2023년에는 82.7%로 동부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텍사스, 현대차와 SK, LG 등 대기업은 동남부의 오토밸리인 조지아와 알라베마 지역에 집중 투자하고 있으며 가전제품 공장은 사우스 캐롤라이나 등지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수출 물량은 서부 항만을 통해 트럭이나 철도로 미전역으로 배송됐지만 이제는 동부로의 해상 운송이 주가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동부의 주요 전략 거점의 컨테이너 터미널, 물류 창고 등의 기반 시설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주요 항만의 자체 컨테이너 터미널을 확보해야 언제든 화물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터미널을 빌리거나 매입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체조팀 주치의 레리 나사르의 성범죄에 늑장 대응한 미 법무부가 피해자에게 총 1억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연방법무부는 23일
미국 체조 대표팀의 주치의로 일했던 레리 나사르의 성폭력 피해자들이 FBI를 상대로 제기한 139건의 소송을 종결하기 위해 총 1억 3,870만 달러를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는 조건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1986년부터 체조 대표팀 주치의로 일했던 나사르는 수십 년에 걸쳐 여성 선수들의 치료를 빙자해 상습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30년 동안 265명을 성적으로 학대해온 레리 나사르는 2018년 유죄 판결을 받고 17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나사르의 범죄는 2015년에 이미 신고가 들어온 상태였으나 나사르가 법정에 서기까지 3년의 세월간 FBI가 늑장 수사를 벌였다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결국 언론의 급물살을 타며 수면 위로 떠오른 이 사건은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우리는 영원히 어리지 않다로 방영되기도 했습니다. 미국 소기업의 11%를 아시안이 소유하고 있으며 소기업 소유주들은 아메리칸 드림을 이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가 연방 중소기업청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 분석한 결과 2021년 기준 직원 500명 이하의 소기업은 600만 개이며 이는 미국 전체 기업의 99.9%에 달합니다. 특히 소기업 소유주를 조사한 결과 히스패닉을 포함한 백인이 85%에 달했으며 마이너리티인 아시안이 11%, 흑인은 3%로 집계됐습니다. 또한 소기업을 소유한 아시안들은 자신이 아메리칸 드림을 이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아시안의 30%는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 위해서는 소기업을 가져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성별로는 소기업 소유자의 61%가 남성, 22%가 여성이었으며 남녀 공동 소유는 14%로 나타났습니다. 또 지난해 법인 등록 건수는 180만 건으로 2019년 130만 건보다 50만 건, 약 40% 급증했고 플로리다가 22만 6천 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캘리포니아, 텍사스, 뉴욕 등의 순이었습니다. 연방대법원이 오는 11월 대선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낙태 문제와 관련 긴급 낙태의 허용 범위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아이다호주가 의사가 언제 긴급 낙태 시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정 공방과 관련해 심리에 돌입, 사실상 낙태 논쟁의 2라운드가 시작됐습니다. 아이다호주는 극히 제한된 경우를 제외하고 임신의 모든 단계에서 낙태를 금지하는 미국 내 14개 주 중 하나입니다. 즉 연방정부는 산모의 건강이 위험한 경우 긴급 낙태 시술은 무조건 허용돼야 한다는 입장으로 극단적으로 목숨이 위험한 경우에만 시술을 허용하는 아이다호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연방정부는 1986년 시행된 응급의료법에 의거 낙태는 연방법이 주의 관련 법보다 우선한다며 적어도 긴급시술만은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아이다호주 연방법원은 연방정부의 손을 들어줬으나 항소법원은 다시 아이다호 주정부의 승소 판결을 내림으로써 결국 대법원으로 공이 넘어온 상황입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낙태 문제만큼은 민주, 공화 등 정치적 성향과 관계없이 거의 모든 여성들, 심지어 일부 남성들까지 찬성함에 따라 각 주가 결정해야 한다며 기존의 낙태 반대 입장을 뒤집었습니다. 미국 제조업 경제 활동이 4개월 만에 위축세로 돌아섰으며 미국 경제가 2분기 들어 모멘텀을 잃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스탠더스 앤 푸어스가 집계한 4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예비치는 49.9로 기준선인 50보다 낮았으며 이는 제조업이 확장세가 아닌 위축세로 돌아섰음을 의미합니다. 서비스업 구매관리자 지수도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했으며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합친 종합 구매관리자 지수도 50.9로 지난 3월 52.1에서 1.2포인트 낮아졌습니다. 또 이는 전문가 전망치 52.0보다 낮은 것이며 하락폭 1.2포인트는 지난해 8월 이후 가장 큰 것이며 주문 종합지수도 6개월 만에 50 이하로 내려갔습니다. 스탠더스 앤 푸어스는 미국 경제활동이 2분기 초 모멘텀을 잃었다며 4월에 신규 사업 유입이 처음 감소했고 경기 우려가 커지면서 기업의 생산량 기대치도 5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근육이 굳어가는 희소병을 앓는 세계적 팝가수 셀린 디옹이 주 5회 운동을 하고 있으며 그 어떤 것도 나를 멈추게 하지 못할 것이라며
에펠탑을 다시 보는 것이 소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022년 10월 워싱턴주 시애틀 인근에서 별거 중인 부인을 납치, 생매장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55세 한인 남성 안모 씨에게 징역 13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연방법무부가 뉴욕시경 소속 순찰 차량 등에 대한 인도조차 등 무분별한 조차를 중단하라며 경고 서한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알래스카주 페어뱅크스 인근에서 DC-4 여객기를 개조한 공군 수송기가 추락,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버드대와 예일, 브라운 등 주요 대학이 대학 신입생 선발에서 SAT와 ACT 성적 제출을 의무화한 가운데 코넬대도 올해 가을부터 이를 의무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비틀스 멤버인 존 레넌이 사용하던 기타가 영국의 한 주택 다락방에서 발견돼 오는 29일 뉴욕 하드락 카페에서 경매에 회부되며 최대 80만 달러에 팔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욕 총영사관이 차세대 재외동포의 국정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재외동포 청년 인턴 2명을 모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경제에 대한 비관적 전망으로 유명한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체이스 회장이 어제 주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모처럼 만에 미국 경제가 믿기 힘들 정도의 호황이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5도, 최저 기온은 41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6시 1분, 해지는 시간은 7시 46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한인 유명 화장품 업체 K가디언스가 마더스데이를 맞아 어머니와 그리움을 주제로 제1회 글짓기 대회를 개최합니다.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소재로 시, 수필, 꽁트 등 400자 이내로 작성해 5월 10일 오후 5시까지 매장과 우편, 이메일로 접수를 받습니다. 마더스데이를 기념하며 어머니를 떠올릴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놓치지 말고 응모하세요. 이상으로 4월 24일 수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